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연산을 공부를 했지만 사실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수 함수를 공부를 하고 나면 지수에 대한 기하학적인 의미까지 파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지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 공부했던 지수 형태, 자, a의 x제곱꼴 생각을 해볼까요? x가 실수가 되어지게 되면 미수 a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죠? 0이 돼버리면 의미 없는 거고 몽땅 다 0이니까. 그 다음에 미수가 음수가 돼버리게 되면 허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가 1이 되어지면 어때요? 1이면 의미가 없죠. 몽땅 다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수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실수가 들어갈 때 이 a의 값은 0보다 크고 1이 돼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x의 실수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a의 x제곱이라는 또 실수 하나가 정의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대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니까 지수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는 거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좀 보세요. 0보다 큰데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 쪽입니다. 근데 그 중에 1은 여기 위치는 하나는 뺀대요. 그럼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도 요 부분 따로 요 부분 따로 정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두 개를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이 되어지는 함수니까 자, y equal to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 equal to 2의 x제곱이라는 함수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가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미수가 1보다 클 때. 자, 그림을 이제 그려볼 텐데 제일 쉬운 방법은 좌표평면 위에다가 직접 점을 한 번씩 딱딱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자, 얘는 x의 값이 0이면 1이에요. 1 지나가고 1이 들어가면 2분의 1입니다. 2가 들어가게 되면 4분의 1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가 되겠다. 2.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 4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점들을 쭉 갖다 이어주게 되면 곡선으로 이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함수는 1차 함수 하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얘는 지금 초월함수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딱 소리 한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x축, 원점, y축. 이게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미수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생겼다.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얘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또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똑같이. 자, x축, 원점, y축 이렇게 있는데 x의 값이 0이면 1 지나가요. 그죠? 1이면 2 지나가겠다. 2면 4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 4분의 1.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렸던 거에 비해서 그림이 뒤집어져 있는 형태의 듯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미수가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고 미수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이거 한 대 묶어버립시다. 자, 일반화시켜서 y equal to ax제곱에 대한 그림은 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a의 값이 1보다 클 때와 a의 값이 0부터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1보다 크면 그림이 1을 반드시 지나가. 얘도 지금 1 지나가는 거니까 1을 반드시 지나가서 이렇게 표시되어지는 그림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할까요?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요게 지금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바로 y equal to ax제곱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간단합니다. 자, 이랬을 때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좀 보세요.
얘는 지금 보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증가해요. 무슨 얘기예요? 1보다 클 때는 ax승은 증가함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보세요. 얘는 지금 보면 x가 증가할 때 보니까 얘는 또 감소하네요.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지수함수는 감소함수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a의 값이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상관없이 무조건 0,1점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요 지점을. 됐죠? 그리고 현재 지금 얘는 x의 값이 무한정 커지든 음의 방향으로 무한정 커지든 상관없이 둘 다 x축에 접근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x축이 바로 점근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얘네들은 y = 0라고 하는 것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다. 됐죠? 또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늦게 얘기를 하네. 자,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함수니까 우리가 정의역을 생각을 하고 또 치역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의역은 최초의 지수가 정의되어질 때의 범위 똑같습니다. 이 x의 조건 뭐라 그랬어요? 실수라 그랬죠? 자, 모든 실수입니다. 보다시피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다 정의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치역은 어떻게 돼요? 그 정의된 함수값들을 보니까 전부 다 x축 위에 있어요. 그죠? 양의 실수로 치역이 결정이 되어지게 된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지수함수의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합니다. 모두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수를 읽어 나갈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읽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3제곱근 4라는 숫자가 있고 5제곱근 8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두 수가 있는데 이 두 수 중에 누가 크니? 대소관계 한번 좀 따져봐라. 이런 거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썼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이거 공통의 값을 갖다가 맞춰가지고서 얘기를 꾸려나갔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제곱근 4는 2를 밑으로 해서 표현이 가능하죠. 얘가 지금 2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인데 거기에 3분의 1 제곱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됐죠? 5제곱근 8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얘는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런데 5분의 1 제곱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얘들은 2의 x제곱꼴이에요. 2의 x제곱꼴. 그러니까 다름 아닌 여기서 읽어나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2의 x제곱꼴에서 x가 3분의 2일 때 하고 5분의 3일 때만 알아내면 된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x의 값이 3분의 2일 때 3분의 2일 때가 여기라고 한다면 5분의 3이면 그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겠죠. 그때 함수값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여기. 누가 더 커요? 3분의 2에 해당되는 값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겁니다. 얘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이용하니까 금방 정리가 돼버리네요. 자, 하나 더 합시다. 두 번째. 이번에는 27분의 1의 세제곱하고 9분의 1의 5제곱. 이 둘 사이의 대소관계는 어떨까? 조금 전에 이제 미수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1보다 작은 경우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얘도 잘 살펴보면 3분의 1을 기준으로 표시가 가능하죠. 27분의 1의 세제곱은 얘가 3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의 9제곱이 되어지는 거고 요거는 9분의 1의 5제곱은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보면 3분의 1의 x제곱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형태를 쫓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큰가 한번 체크해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9면은 여기가 되는 거고 10이면 여기가 되어지는 거니까 누가 더 커요? 9일 때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9일 때가 얘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어때요? 그냥 이것만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크기를 비교를 하나 참 고민스러웠는데 그래프, 함수를 이용을 하니까 금방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결이 되지요. 자, 그럼 여기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좀 가져줘야 돼요. 어떤 궁금증이냐? 미수는 고정되어져 있고 지수가 변할 때에는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미수가 고정되어져 있고 지수가 변할 때에는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지수는 고정되어져 있는데 얘가 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하고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 또 얘하고 얘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2분의 1의 x제곱하고 3분의 1의 x제곱하고 그림을 그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점 한번 찍어보는 거죠. 뭐. 점을 찍어보세요. 똑같이. 여기 요거에 대해서 1이 들어가면 여기 지나갑니다. 그죠? 0이 들어가면 1이 들어가면 3분의 1을 지나가요. 우리가 요거보다는 조금 아래에서 지나가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3분의 1이니까 2가 들어가게 되면 9분의 1 더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서 바라다 보면 이번에는 또 반대로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주게 되면 3이 되어져 버리게 돼요. 더 높은 값이 되어지겠다. 그렇죠? 이쪽 가면 더 높은 값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를 지나가고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림이. 그러니까 A의 값이 미수가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미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Y축에 근접합니다. 여기는 반대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쪽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3의 x제곱에 대한 그림은 반드시 0, 1 지나가고 1이면은 3입니다. 여기는 2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보다 더 크네. 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A의 값이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미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Y축에 접근합니다. 근데 반대로 A의 값이 미수가 1보다 클 때에는 크면 클수록 Y축에 접근해요. 이게 조금 헷갈려. 그런데 지금 공통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공통적으로 통하느냐? X의 값이 0보다 큰 이 구역을 한번 좀 바라다 보세요. 이 구역을 바라다 보면 미수가 클수록 위에 있어요. 그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X의 값이 0보다 큰 구역. 여기를 바라다 보니까 미수가 클수록, 노란색이죠? 미수가 클수록 위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미수가 변화해 나가는 상황에서 A가 B보다 작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A의 X제곱과 B의 X제곱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단서를 하나 달아줍니다. Y축을 기준으로 X가 양수일 때, 요게 양수일 때예요. 이게 양수가 되어지게 되면 미수가 큰 쪽이 더 큽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2와 3 비교했을 때 오른쪽을 바라다 보니까 3의 X제곱이 2의 X제곱보다 더 큰 데 있습니다. 여기도 2분의 1 X제곱이 3분의 1 X제곱보다 더 위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이거 정리하듯이 똑같이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 연산에 관한 이야기 해나갈 때 어려움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기본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읽어나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 또 일반화 시켜가지고 변형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죠?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지수함수를 조금 일반화 시켜가지고서 그 도형이, 함수가 이동되어지는 상황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지수함수의 이동. 두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함수가 평행이동이 되어지더라.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y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되어지게 되면 함수식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까? y 대신에 y-n이 들어가는 거고 x 대신에 x-m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꼴로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y equal to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지수 함수는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y equal to a의 x-m제곱 플러스 n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고 나면 기준이 되어지는 원점이라든가 또는 점근선이라든가 기존에 지나고 있던 제로 1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AX제곱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원점입니다. X축, Y축. 그래서 AX제곱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자, 얘가 mn만큼 평행이동이 되어져요.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되어진다. 그러면 기존의 이 그래프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Y축,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진 거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그려진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mn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랬으니까 n만큼 평행이동을 해가지고서 이 위치로 원점이 이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새로운 X축이 이렇게 새로운 Y축이 이렇게 생긴다고 보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있었던 0, 1이라는 점도 이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 위치가 어떻게 돼요? 현재 X좌표는 여기 M이죠. X좌표는 M이고 요게 N인데 요 길이가 1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만큼 올라왔으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점근선으로 해서 여기 y equal to n이 점근선입니다.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 그림이 바로 얘가 되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평행이동 되어지는 그 상황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뭐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자, y equal to 81 곱하기 3의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줬어요. 치수 함수입니다. 자, 이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일단은 이런 그림 형태로 바꿔서 얘기를 꾸려나가는 게 편한 거니까 바꿔봅시다. 이거는 9의 제곱이고 이건 9의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이 y equal to 9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y equal to 9의 x제곱을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 아니고 마이너스 2만큼이 되어져야 되겠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예요.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y equal to 9의 x제곱이 그래프의 기본 근간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y축 방향으로는 위로 옮겨주는 그래프. 자, 그러면 9의 x제곱의 그래프가 기존에 어떻게 그려졌었냐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얘가 y equal to 9의 x제곱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가 1입니다. 얘가 이쪽으로 이만큼, 위로 1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요 위치, 원점, 현재 여기 원점 x, y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에서 여기가 2만큼, 1만큼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요 위치로, 이 위치로 이렇게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이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1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이 위치가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에 2가 되어져야 되겠죠. 1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요 선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림 좀 이상하게 되어졌는데 얘가 그려지다가 y축과 분명히 만날 거예요. 만나게 되면 그 위치를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x의 값이 제로일 때니까 제로면 얼마인가요? 82가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어딘가 82라는 위치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값들만 몇 가지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 이동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 이동에서 우리가 또 자주 다루는 게 뭐냐면은 대칭 이동이에요. 여기서는 축대칭만 하겠습니다. x축과 y축. 뭐 점대칭이나 일반적인 선대칭에 관한 얘기는 안 할게요. 자, y equal to fx가 있는데 얘를 나는 x축 대칭하고 싶어요.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켰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될까? 이쪽에 있던 그림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온다.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수가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y equal to fx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y equal to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다. 얘를 x축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ax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y equal to fx를 첫 번째, 두 번째 y equal to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있던 그림이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x의 위치가 부호가 음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y equal to f-x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y equal to a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런 방식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대칭 이동을 시키면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근데 이거는 우리 앞서 본 거죠. 그죠? 지수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얘기를 하면서 얘하고 y축 대칭되어지는 거 우리 그려봤어요. 2의 x제곱과 2분의 1 x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대칭 이동을 시켜주게 되는데, 자, 간단하게 y equal to 2의 절대치 x제곱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럼 이 꼴은 지금 어떤 꼴이에요? y equal to f 절대치 x 꼴이죠. 이런 꼴.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립니까? x의 값이 0보다 큰 경우를 먼저 그리는 거죠. 첫째, x가 0보다 클 때 y equal to fx를 먼저 그린다.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거를 제로가 되어지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축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x의 값이 0보다 큰 쪽에서 2의 x제곱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y equal to 2의 x제곱. 그것을 그린 다음 x equal to 0, 즉 y축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축대칭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그려봤는데 그때 그렸던 그림에서 특이하게 만들어진 형태들을 그리는 방법하고 지수함수라고 해가지고서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 기존의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조금 약간 지저분하게 도형이 이동이 되어지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얘기를 꾸려나갈 수 있겠죠. 자,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